네, 이왕순 투자자님 같은 경우는 우량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은지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처음 주식할 때는 반드시 겪는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업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두 분 다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모두가 선호하는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종,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 덜 받는 그리고 너무 고점이 아닌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기업들의 OTT 투자, 그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애플 TV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디즈니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다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넷플릭스.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 때 굉장히 수혜를 받았었죠. 그리고 넷플릭스와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한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영화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웹툰 회사이고요. 웹툰을 통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장점이 이미 검증을 통한 스토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증을 받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하기 때문에 흥행몰이에 아무래도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우들 그 다음은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보다 이제 중소형주들이 먼저 시세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국내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 다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인 이 동사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총 부분과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얽히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꾸준한 실적 성장이 나오는 만큼 아마 올해는 충분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실적 시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용어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추천 주신 그 OTT 관련주 그런 그 실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각 분기 3개월이 이제 하나의 분기로 자리 잡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4분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기마다 얼만큼 사업을 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검증을 받는 그리고 그렇게 잘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대감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적은 투자자분들한테 검증을 받는 거고요. 그 실적 부분이 이제 보통 나오기 전에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매출이 한 5% 정도 성장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 부분은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일단 기관 컨센서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뉴스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혹시 이게 영향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거는 상대적인 경쟁, 애플 TV와 아마존,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진출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글로벌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큰 시장이고 미래 성장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의 반영이 덜 되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OTT 말고도 뭐 다른 쪽 플랫폼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나요? 넷플릭스를 제외한 애플이라든지 타사를 통한 이제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지금 타사 같은 경우도 애플 TV 같은 경우도 국내 진출하면서 국내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플랫폼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도 국내 플랫폼 제작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출을 할 계획인데 국내 영상 콘텐츠 부분에 드라마 제작 1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수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금 사실 OTT 관련주 뭐 이 섹터 자체는 성장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을 딱 추천하실 때는 또 근래에 어떤 또 이슈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있나 뭐 앞서 뭐 얘기 나왔던 재료 같은 게 또 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넷플릭스와 동사의 협업으로 인해서 3년 동안 26편의 그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최근 4년 동안에 투자를 받았던 금액의 한 대략 70% 정도를 한 5,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을 올해 집행해서 신규 콘텐츠를 만드는데 올 한 해만 5,500억 원 쏟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부분이 아무래도 생각 외로 더 급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국내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국내 드라마, 영화들이 상위권에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한한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 콘텐츠가 꾸준하게 조금 비밀리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럼 더 폭발적으로 매출이 또 증대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OTT 관련주 난 이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주식은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믿고 지금 주가가 쌀 때 미리 잡아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